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짱짱 창규쌤입니다. 자, 지난번에 약속한 대로 이번 시간에는 수능 100일 최종 마무리. 자, 수능 100일 남겨놓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 많은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또 많은 선배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겠죠. 물론 여러분들의 중요한 이야기들을 학교 선생님들 또는 학원 선생님들께서 얘기를 해 주시겠죠. 그러나 또한 창규쌤이 그동안 많은 수험생들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민해왔던 내용들 한번 들어본다면 여러분들한테 수능 고득점에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선생님은요, 수능 100일 남은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거의 똑같습니다. 선생님이 고등학교 교직 생활을 20년 이상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험생들과 함께 EBS 수능 특강 시간에 많은 수험생들을 위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것들에 항상 똑같고 너무나 중요했던 이야기들을 지금 다시 한번 잠깐 풀어내 보려고 그럽니다. 자, 수능 100일 핵심은 뭐냐? 한 가지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보면 된다는 거죠. 핵심은 고득점을 얻기 위해서는 언제? 수능 날 시험을 잘 보면 됩니다. 에이, 선생님 당연한 얘기를.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여러분들한테 왜 이 시간에 이거를 강조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잘 본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거 알죠? 얼마 전에 올림픽이 선생님이 이제 막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올림픽 끝나는 날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올림픽 폐막을 하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많은 선수들이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올림픽 경기 당일날 경기를 잘하는 선수가 있고 그날 경기를 망친 선수가 있어요. 학교에서요,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선생님은 학생들이 채점할 때 보고 있죠. 보고 있으면 오늘 아싸 이런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망쳤어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갖고 있던 실력보다 오늘 시험을 생각보다 잘 봤어 하는 친구가 있고 오늘 내 실력만큼 못했어 하는 친구가 있겠죠. 네,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배구 경기에서 터키를 이길 때 선생님 생각엔 객관적인 전력이 세계 랭킹도 그렇고 터키가 좀 더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날 우리가 게임을 더 잘한 거죠. 거기에 많은 요소들이 있죠. 정신력도 있고 뭐 진짜 해보자는 의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런데 어쨌거나 그날 선생님 볼 땐 경기를 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수능 날 시험을 잘 봐야 돼요. 잘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국가대표 선수들이 얼마나 운동 잘하는 줄 알죠? 제일 잘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그분들도 코치가 필요해요. 감독이 필요합니다. 그죠? 제일 잘하니까 경기에 나갔을 텐데도 불구하고 코치 감독이 있듯이 여러분들도 선생님한테는 선수입니다. 내가 코치이자 감독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그날 어떻게 하면 시험날, 수능날 여러분들이 생각보다는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노하우를 알려줄 겁니다. 자, 크게 두 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보는가. 첫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날의 컨디션,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그날 컨디션이 좋아야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능 날 내 컨디션이 엉망이면, 근데 컨디션은요 겉으로 드러난 것도 있지만 안 드러난 것도 있어요. 컨디션이 100이면요 사람이 느낌적으로 되게 좋아요. 컨디션이 뭐 30 이하면요 오늘 피곤하고 뭐 안 좋아요. 그런데 90과 80, 90과 70 이런 경우는 겉으로 크게 차이가 안 날 수 있지만 컨디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거 알아요? 월드컵이 요즘은 각 대륙이 돌아가면서 경기를 해요. 월드컵 아죠? 국제 축구 경기. 근데 예전에는 주로 유럽 아니면 아메리카에서 해요. 남아메리카에서 했어요. 그래서 유럽 쪽에서 경기를 개최하면 유럽인 국가가 우승을 했고요. 남아메리카에서 개최를 하면 남아메리카 국가가 거의 우승을 했어요. 즉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이런 나라들이, 유럽에서 해서 유럽에 잘하는 나라들이 우승을 했고요. 왜 그럴까요? 대표적인 이유로 시차 적응이라고 그럽니다. 네, 시차 적응.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 항상 잠자던 시간에 있잖아요. 새벽 한 3시쯤, 4시쯤 깨워가지고 야, 지금 시험 보자. 지금 뭐 하자 그러면 졸려 죽겠는데 평상시에 뇌가 잘 안 쓰던 시간이에요. 뇌가 잘 돌아가던 시간에 써야 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맨날 잠자던 시간에 다른 대륙으로 이동해갖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잘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선수들은 가갖고 시차를 맞추고 그 시간에 적응해서 연습을 하고 이러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수능날 시험이 여러분들 시차에 맞습니까? 잘 맞는 친구들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안 맞는 친구들도 있어요. 어떤 친구들? 매일 새벽 늦게까지 잠 안 자고 아침에 일찍 어쩔 수 없이 학교에 일어나서 가고 학원에 일어나서 갔는데 가면은 오전에 막 졸리고 그래서 선생님은 수업 시간 봐서 이번 시간엔 자야지 그냥 자고 이랬던 친구들. 자, 학교에서 졸던 친구들 수능날 잡니다. 수업 시간에 졸던 친구들 있죠? 안 잤더라도 졸렸던 친구들 수능날 잡니다. 선생님 많이 봤어요. 시험 감독 가서 많이 봤습니다. 자는 친구들. 근데 선생님 그래도 시험인데 어떻게 자겠습니까? 아니, 자요. 왜 자는지 아십니까? 자, 학교에서는 선생님 눈치라도 보고 뭐 선생님이 깨우기라도 하고 이러잖아요. 수능장에서는 감독관 선생님이 안 깨웁니다. 왜? 건들질 못하게 되어 있어요. 잠자고 있더라도. 그 학생이 나중에 시험지 걷어갈 때나 깨우죠. 답안지 내가라고. 그전에는 여러분들이 자도 안 깨워요. 그 다음에 시험장은요, 그때는 이제 보통 겨울로 들어서는 시기인데 평상시보다 따뜻하게 불을 떼줍니다. 시험장은. 시험장에서요, 여러분들 학생들이 추워서 시험 못 봤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불을 1년 중 가장 빵빵하게 잘 떼줍니다. 그리고 조용해요. 비행기도 안 뜨는 거 알죠? 세상은 조용하지, 날은 따뜻하지, 선생님은 뭐라고 안 하지, 잠 잘 옵니다. 특히 창가 쪽에 햇볕 뜨는 쪽에 앉은 친구들은요, 잘 주무십니다. 근데 평상시에 안 자던 친구는 그 시간에 안 자고 집중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잔다 그랬잖아요. 잔다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진짜 눈 감고 콜콜콜 자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뇌가 잔다라는 거예요. 뇌가 여러분들 깨어있는 시간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맨날 자던 시간에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자,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좋은 컨디션의 1번은요. 좋은 컨디션의 1번은 시차 적응입니다. 내가 시험 보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뇌가 깨어 있어야 된다면. 눈이 깨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은 당연히 깨어 있겠죠. 뇌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 시간에 뇌 활동이 활발해져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혼자 집에서 공부할 때 아니면 뭐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혼자 공부할 때 뇌가 활발하게 돌아가던 친구들 있죠. 이제 바꿔야 됩니다. 선생님 저는요 새벽에 한 12시쯤 되면 공부가 잘 돼요. 그래갖고 저는 2, 3시까지 하고 그리고 좀 자고 일어나서 학교 가서 또 졸고 이렇게 해요. 수능날도 그런 친구들은 국가에 건의하세요. 저는 수능시험을 밤 10시부터 보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건의를 해야지 어떻게 해.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제 맞춰야 돼요. 이제 100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수능 시험 시간대에 뇌가 잘 돌아가도록 그 얘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일찍 자야 돼요. 일찍 자고 딱 수능 날 몇 시에 일어나야 되는지 계산하세요. 수능 시가 있잖아요. 우리 집에서 어느 정도 거리에 간다. 보통 6시 반에 이렇게 늦어도 일어나야 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일어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일어나다가 수능 날 5분, 10분 더 자고 일어나는 게 최고 좋습니다. 내가 평상시에 6시 반에 일어났던 친구들은 수능 날 6시 35분, 40분쯤에 일어나면은 컨디션이 더 좋습니다. 약간만 더 자주면은. 1시간을 더 자면 또 안 됩니다. 이것도. 1시간을 30분이나 1시간을 일찍 일어나는 거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일찍 일어나 본 적 있죠? 잠깐은 좋은데 그날 오후에 컨디션 망가집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 날 내가 몇 시에 일어나야지 그거보다 약간은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지금부터 아주 자발적으로 반짝 깨갖고 그다음부터 학교 가서는 절대 졸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조절, 시차 적응을 꼭 잘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 1번. 그래서 뇌가 잘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던 머릿속에 들어있던 거를 잘 끄집어내서 문제를 잘 풀게 되죠. 이해력, 사고력, 창의력이 잘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자, 여러분들 뇌 활동이 많으려면요. 에너지가 많아야 돼요. 사람이요. 그거 알아요? 예전에 선생님이 어떤 TV 프로를 봤는데요. 물속에 잠수해서 참참 가요. 한 30초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가서 어떤 산수 문제를 푸는데 사람들이 못 풀더라고요. 그냥 쉬운 산수인데 바깥에서는 풀 건데 조금 뭐 이렇게 그려 어떤 산수 문제인데 못 풀더라고요.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 의학 박사 얘기해 주시는데 인간이
산소량이 부족해지니까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뇌 활동을 멈춘답니다. 왜? 최소한의 가장 필요한 장기에서 심장을 뛰거나 이런 거를 해야지 지금 뇌 활동을 다른 걸 할 수가 없대요.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산소도 에너지잖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도 에너지잖아요. 에너지가 충분할 때 뇌 두뇌 활동도 많이 한다고 하죠. 아침 식사 후에 얼마 정도 지나 30분, 1시간 지난 후에 뇌 활동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을 평상시에 안 먹는 친구들 있잖아요. 여러분. 아침을 안 먹거나 아주 조금 먹거나 아침을 안 먹으면요. 오전에 뇌 활동이 아주 위축된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이제 아침 먹는 습관을 기르세요. 처음에 힘들면 아주 간단한 거라도 간단한 빵 하나라도 미숫가루라도 시작을 해서 아침밥을 먹는 연습. 중요한 건 수능날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예요. 수능날 아침에 먹고 갈 거냐 안 먹고 갈 거냐입니다. 먹고 갈 거라면 지금부터 먹어야 되고 근데 먹고 가야 돼요. 뭔가는 먹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들어와야 뇌 활동이 오전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에너지가 충분하니까 야 많이 써도 돼. 너 충분히. 여러분들 뇌 활동이 선생님이 가끔은요 지금도 원고 집필하고 이러느라고 책상에만 앉아있는 때가 많아요. 점심 먹고 책상에만 몇 시간 앉아있으면 배가 고파요. 뭐 나가서 운동한 것도 아니고 띵뛴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에너지 쓴 것 같도 않은데 배가 막 고파요. 몇 시간 있으면. 시간이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왜? 알고 보니까 뇌 두뇌를 많이 쓰면요 배가 그렇게 빨리 고파진대요.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랍니다. 사람이 두뇌를 많이 쓰는 것 일반 운동하는 것보다도 더 에너지를 많이 쓴대요. 여러분들 수능 날 얼마나 긴장하고 두뇌를 많이 쓰겠어요? 배가 고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에너지를 축적을 해서 마음껏 써도 돼. 뇌가 그렇게 해서 마음껏 쓰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침 식사 꼭 하고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안 먹던 아침 식사를 그날 먹으면요 몸이 깜짝 놀래. 야, 너 갑자기 아침에 뭐가 들어왔어. 야, 이거 뭐니? 빨리 이거 소화시켜야지. 에너지가 일로서 이거 소화시키는데 습관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왜? 위액이 평상시에 나오던 시간대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던 때 음식이 들어오니까 이거 위액도 별로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 빨리 위액 만들어 갖고 빨리 소화시켜. 여기에 에너지를 쏟아요. 습관이 되면 여러분들 꼬르륵 하는 게 있잖아요. 밥 먹을 때 됐는데 음식이 안 돌아서 꼬르륵 하는 거예요. 막 쉬고 그래요. 위액은 나와 있고 그죠? 장에서랑. 그래서 소화액은 나와 있는데 음식이 안 들어와. 이러면 이제 배가 고파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침 시간 꼭 아침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점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점심엔 수능날 가면 도시락을 싸가죠. 도시락을 싸갈 겁니다. 그러면 그 도시락 먹는 요거는 지금부터는 안 해도 되는데요. 수능 시험 보기 한 2주 전부터는 가끔 점심에 도시락 먹는 연습을 학교에서 급식에서 안 되면 집에서라도 엄마가 수능날 싸줄 도시락을 그 전주에 주말에 또 그 전주 한 2주 정도는 집에서 도시락을 까먹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적응이 돼서 편안해야 돼요. 오늘 웬일 이런 도시락이야? 몸이 놀라지 않게 연습을 해야 되는. 그래야지만 뇌가 에너지가 뇌에만 쓸 수 있고 다른 데 긴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맑은 정신을 유지해야 돼요. 세 번째, 맑은 정신. 자, 맑은 정신을 만드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졸리고 나면 이게 뭐 시켜도 그냥 몰라요. 막 잘 기억도 안 나고 그래요. 정신을 맑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시차적 중요한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맑게 해야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권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한 번 시험이 끝날 때마다 1교시 국어 언어 영역 끝나고 나면 수학 시험 보기 전에 여러분들 화장실을 가세요. 세면장에 가서 반드시 비누를 가지고 가세요. 선생님이 권하는 건 비누와 수건입니다. 비누와 수건을 꼭 챙겨 갖고 가서 비누칠해서 여기 땀에요. 여기 얼굴에 기름기가 낍니다. 사람이 몸에서 기름이 나와요. 그러면 숨구멍을 막아요. 여러분들 혹시 샤워를 하고 나서 이렇게 나와 보면은 시원한 느낌을 받죠. 옛날에 선생님 어릴 때 목욕탕이라는 걸 다녔었는데 여러분들 별로 안 다니죠? 뭐 사우나 이런 데 갔다 오면 몸에 기공이 달려서 산소 공급이 많아진답니다. 그래서 컨디션이 좋아져요. 샤워 이렇게 깨끗이 씻고 나면은 기분이 맑아지는 게 그건데 기왕이면 비누칠을 해서 요 기름때를 다 제거해야 여기가 피부가 호흡을 해서 산소 공급이 많아지고 컨디션이 좋아져요. 그리고
교실 창문이 닫혀 있을 거거든요. 쉬는 시간에 복도에 창문 열린데 안 열렸으면 여러분 잠깐 열고라도 바깥 공기를 좀 마심으로써 좋은 공기, 산소 호흡을 좀 많이 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왜 수건을 갖고 가야 되냐? 물기가 남아있으면 물기가 또 찌꺼기가 돼요. 그래서 반드시 수건으로 닦아내줘야 됩니다. 물기를 남겨주면 안 좋아요.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는 양치질을 해서 또 입안도 상쾌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또 쉬는 시간에 귤 같은 거 가져가서 먹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컨디션, 체온, 온도 조절에 실패하면 또 망합니다. 너무 더워도 못하겠죠. 너무 추워도 못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얇은 옷을 몇 개 입고 가서 자기 온도에 추우면 하나 더 입고 더우면 좀 벗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온도가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장 또 이것도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그런가 하면 또 컨디션이라고 하는 거 여학생들은 또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자기의 생활 컨디션을 잘 맞춰갖고 신체 컨디션을 진짜 미리미리 맞춰서 몇 달 전부터 신체 컨디션을 잘 맞춰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시험 준비물 같은 경우 놓치지 않고 미리미리 좀 챙겨놨다가 미리 써놨다가 그런 것 때문에 긴장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시험장을 전날 가볼 수 있는 거 알죠? 전날 시험장이 결정되면 미리 가보세요. 미리 가봐서 한번 어떻게 갔다 어떻게 온다. 그래야 그날 긴장하지 않아요. 일찍 가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자기 수험표 수험번호를 보면 내가 어느 자리에 앉을까를 미리 시험장 가보면 몇 시험실 몇 번부터 몇 번. 그러면 여러분들 교실에 왼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우리가 선생님 바라볼 때 왼쪽부터 이렇게 배치해서 앉는 거 알죠? 여러분들 모의고사 볼 때 번호 순서대로 앉잖아요. 내가 창가 쪽인지 맨 앞인지 교탁 앞인지 어디 앉을지 몰라요. 어떤 친구들은 교실에서 맨날 뒤에만 앉아 있다가 시험장 딱 갔더니 선생님 바로 앞에 교탁 바로 앞에야. 하루 종일 긴장해서 시험 못 봤대요. 어떤 친구들은 학교에서 내가 번호가 3번이야 학교에서 그래갖고 맨날 왼쪽에서 봤는데 그 창가의 안쪽에서 그 사이드가 왼쪽으로 막혀 있고 이랬는데 반대로 앉은 그러면 또 긴장이 되는 친구가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거나 이렇게 이럴 때 가끔씩 이 책상에도 한번 앉아보고 저 자리에도 한번 앉아보고 이래서 이 자리에 앉으면 느낌이 이렇구나, 교실 분위기가 이렇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껴보셔야 돼요. 맨날 앞에만 왔던 친구가 뒤에 앉았을 때 되게 어색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연습들 또한 시험을 잘 보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좋은 컨디션 유지해야 되는 팁 몇 가지 얘기했는데 꼭 중요한 것들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실전 대비 훈련 해야죠. 네, 우리가 뭐 국가대표 경기를 뭐 우리가 올림픽 나가기 전에도 무슨 스파링 파트너 실전 연습을 하고 뭐 연습 경기 하고 이러잖아요. 여러분들도 실전과 똑같은 연습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학교에서도 모의고사 같은 건 볼 거예요. 특히 수학이다 그러면 수학 몇 분 뭐 시간 안에 다 푸는 문제 이런 연습들을 할 건데요. 그런데 실전 연습은 많이 해서 나쁠 게 없습니다. 물론 벌써 한번 했어요. 6월 모의평가를 갖고 한번 했어요. 9월 모의평가 또 한번 하겠죠. 이건 기본이고 그 이후에도 수능 보기 바로 전에 일주일 전부터 2주일 전부터 실전 대비 전과목 시간별로 해가지고 하는 실전 모의고사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요. 수학 같은 경우 수학 얘기입니다. 시중에 많은 실전 모의고사 문제집들이 있는데요. 수능과 난이도나 유형이 꼭 똑같지 않은 거 하지 말고요. 실제 수능하고 똑같은 난이도. 뭐 다른 책들은 연습할 때 쓰세요. 실제 수능을 보기 전에 1, 2주 전에는 수능과 거의 똑같은 난이도 그리고 수능과 똑같은 패턴 1번 문제에 뭐 나오고 2번 문제 뭐 나오고 거의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어려운 문제 22번에 무슨 문제가 나오고 15번에 무슨 문제가 나오고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그 패턴대로 나와 있는 실전 모의고사 물론 창주쌤이 쓴 짱파이날 그렇게 만들어 놨겠죠. 그죠? 선생님은 뭐 선생님 쓴 책밖에 모르니까 짱파이날 적극 권합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선생님은요 실제 수능과 거의 비슷하게 맞춰놨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은 역시 짱쌤이야 라고 할 건데 그런 문제집으로 여러분들이 실전 대비 연습을 꼭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9월 모의평가를 통해서 올해 수능이 어떻게 나오겠구나. 그리고 마지막 이제 마무리 공부해 나가는 데는 이제 올해 수능이 어떻게 나오는구나. 선생님이 이 전 시간 강의에서 얘기해 줬던 거
그것처럼 9월 모의평가 안 하고 나면요. 서울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9월 모의평가 분석 강의 다음 시간에 이거를 가지고 올해는 수능이 이렇게 나올 거야 라고 선생님이 거의 단언적으로 이야기할 거고 그게 거의 맞을 겁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요. 그 다음 선생님 마지막으로 준비한 강의는 뭐냐면은 쪽집게 강의죠. 쪽집게 강의는요. 선생님 미리 공개 안 합니다. 올해 수능 문제가 이런 게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쪽집게 문제 지금 고민이에요. 50문제를 줄까 100문제를 줄까 고민하고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줄 건데 이거는요. 수능 출제 선생님들이 출제가 끝나고 인쇄 넘어간 다음에 공개할 겁니다. 선생님이 공개하면요. 예전에 선생님이 쓴 교재 뭐 이런 것들에서 수능과 거의 똑같은 문제 이런 것들이 나와서 사실 논란이 뭐 예전에 심지어는 감사원에 누가 고발도 하고 이창주 선생님은 출제위원들하고 너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이럴 정도로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출제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올해는 이런 문제 나올 거다 쪽집게 강의 공개할 겁니다. 아마 올해도 수능 적중률 기가 막힐 겁니다. 물론 짱 시리즈 또 모의평가에서 선생님 짱 파이널에서 거의 적중률 80% 항상 이상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제 요 강의 마치고 9월 모의평가 분석 강의 그리고 쪽집게 최종 찍어주기 강의 두 개에서 또 역시 여러분들 만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능 100일 남았는데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 좋은 컨디션 만드는 거 제발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전 대비 최종적으로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적 꼭 얻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짱주쌤이었습니다. 안녕.